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1일 과천 중앙선관위 대강당에서 제11회 유권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 선거 유공자와 그 가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직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투표 용지를 인쇄하는 시기와 후보자 기호, 성명, 소속 정당명 등 게재 순위 결정 방법은 공직선거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부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의 인쇄가 시작된다면서 투표용지에 게재할 기호 게재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의 10대 정책과 공약을 정책 공약마당 사이트에 공개했습니다. 19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교육감 선거 후보자의 5대 공약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또는 오류가 있으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거인 명부는 열람 및 이의 신청 기간이 지난 후 5월 20일 최종 확정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선거방송 뉴스입니다. 매년 5월 10일은 유권자의 날입니다. 유권자의 날은 선거와 투표 참여의 중요성을 국민과 함께 나누고 유권자의 권한과 책임의 의미를 조명하기 위해 법률로 제정된 날입니다. 지난 11일 제11회 유권자의 날 기념식이 과천중앙선거관리위원회 1층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그 현장 같이 보시죠. 지난 11일 과천중앙선거관리위원회 1층 대강당에서 선거 유공자와 그 가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직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1회 유권자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유권자의 날은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의 조건을 갖춘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적 선거가 실시된 1948년 5월 10일 재헌국회 의원선거를 기념하고 선거와 투표 참여의 중요성을 국민과 함께 나누며 유권자의 권한과 책임의 의미를 조명하기 위해서 지난 2012년 법률로 제정됐습니다. 제11회 유권자의 날 기념식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현장과 유권자의 모습 등을 담은 식전 영상 상영과 참여, 공정, 화합의 아름다운 선거 가치 등을 전달하는 주제 영상 상영, 선거 유공자 포상, 중앙선관위위원장 기념사, 선거 유공자들의 주요 공적과 수상소감 등을 담은 소감 영상 상영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률에 따라 유권자의 날부터 한 주간을 유권자 주간으로 명시하고 공명선거와 관련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합니다. 특히 유권자 주간을 기념하기 위해 중앙선관위 청사 주변에 가로등 배너를 제작해 게시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날과 유권자 주간을 통해 유권자들의 선거와 투표 참여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에 투표용지를 인쇄하는 시기와 투표용지에 게재하는 후보자 기호와 성명, 소속 정당명 등 게재 순위 결정 방법은 공직선거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 시기와 투표용지에 게재할 기호 게재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16일부터 전국의 시도와 구시 군선관위별로 자체 일정에 맞춰 본격적으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의 인쇄를 시작합니다. 공직선거관리 규칙에 따르면 지방선거에서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2일 후부터 투표용지를 인쇄할 수 있는데 인쇄 시설 부족 등으로 선거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선관위의 위원회의 의결로 인쇄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투표용지 인쇄 후에는 후보자가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 무효가 되어도 선거일에 사용할 투표용지에 이를 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전투표와 거소투표는 투표기간과 인쇄 방법이 선거일 투표와 다르기 때문에 투표용지에 사퇴 등을 표기할 수 있는 시점도 달라집니다. 사전투표는 사전투표일 전일인 5월 26일까지, 거소투표는 구시 군선관위가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해 투표용지를 인쇄하기 전까지 사퇴 등을 한 경우에만 투표용지에 표기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인쇄 후 사퇴 등이 발생할 경우 유권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투표소와 선거일 투표소에 안내문과 현수막을 게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국 통일기호를 부여받은 정당은 모두 3개로 기호 1번은 더불어민주당, 기호 2번은 국민의힘, 기호 3번은 정의당입니다.
전국 통일기호를 부여받지 못한 정당의 기호는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정당, 무소속 후보자 순으로 결정합니다. 지역구 구시군 의원 선거에서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해당 후보자의 기호는 추천 정당이 결정하며 정당이 추천 순서를 정하지 않은 경우 관할 선관위가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기 때문에 기호와 정당명이 없으며 투표용지는 후보자의 성명란과 기표란을 가로로 배열하고 기초의원 선거구 단위로 순환해 작성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마다 1개의 정당 또는 1명의 후보자만 선택해야 하며 특히 2명에서 5명을 뽑는 지역구 구시 군의원 선거도 반드시 1명의 후보자란에만 기표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책선거 확산을 위해 매 선거마다 정당의 정책이나 후보자의 공약 등을 제출받아 공개합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의 10대 정책과 공약을 지난 9일 정책 공약마당 사이트에 공개했습니다.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9일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의 10대 정책 공약을 정책 공약 마당 사이트에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한 10대 정책 공약은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정당 중 12개 정당의 중앙당이 직접 작성해 제출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선거 후보자의 5대 공약은 5월 19일부터 정책 공약 마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5월 24일부터는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포함한 모든 선거 후보자의 선거 공보도 볼 수 있습니다. 정책공약 마당 사이트에서는 전국의 유권자가 직접 제안하는 희망공약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정당학회에 의뢰해 지역별 언론과 SNS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별한 17개 시도별 공약 이슈 키워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과 후보자, 유권자 간의 활발한 정책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유권자들도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선거인명부는 공직선거 때마다 구시군의 장이 작성한 후 선거권자의 열람 및 이의 신청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이에 15일부터 3일 동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선거인 명부 열람 및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또는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으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인 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5월 10일 현재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주민등록표 외국인 등록대장에 의하여 조사하여 5월 10일부터 14일까지 작성합니다.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려면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구시군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됩니다. 다만 홈페이지에서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선거인 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되어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확인되면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열람 기간 내에 구시군청에 말이나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인 명부는 열람 및 이의 신청 기간이 지난 후 5월 20일 최종 확정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며 선거인 명부에 올라 있는지 꼭 확인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유권자의 선거, 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해 매년 유권자와 함께하는 강연 콘테스트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선거연수원에서 청소년부 3팀, 일반부 5팀이 참가한 제11회 강연 콘테스트 결선이 열렸는데 그 현장 다녀왔습니다. 유권자의 선거 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11회 강연 콘테스트 결선이 지난 7일 수원에 있는 선거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청소년부와 일반부로 나뉘어 진행된 제11회 강연 콘테스트는 개인이나 팀이 민주주의, 주권, 선거, 정치 참여 등을 주제로 강의, 연극, 춤, 노래, 뮤지컬 등 형식에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었는데 예선과 본선을 거친 청소년부 3팀, 일반부 5팀이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제11회 강연 콘테스트 결선은 청소년부 발표 및 심사, 일반부 발표 및 심사, 심사 결과 발표 및 시상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청소년부 최우수상은 대한민국 파이팅 팀이 차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상과 상금 70만 원을 받았고, 우수상은 통팀과 생강나무 비비센터 팀이 수상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상과 상금 300만 원이 주어지는 일반부 대상은 김현정 씨가 받았고, 최우수상은 이남지 씨, 우수상은 쿠파, 이소담 씨, 이명주 씨가 각각 수상했습니다. 제11회 강연 콘테스트 일반부 입상자는 선거연수원 민주시민교육 강사로 활동할 수 있고, 강연 내용은 민주시민교육 콘텐츠 등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한국선거방송뉴스에서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특집 우리 지역 일꾼 이렇게 뽑습니다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투표 관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노력에 대해 이야기해봅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투표라고 합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지난 3월 실시한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사전투표율 36.93%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전체 투표율도 77.1%로 높은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공직선거에서 중요한 절차 과정인 투표. 이 투표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떤 준비를 할까요? 투표와 관련된 모든 절차 사무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투표를 위해 투표소 장소를 선정하고 투표 사무 업무를 진행할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 등의 인력을 위촉합니다. 선거의 투표에 사용할 선거인 명부와 투표용지도 미리 준비하는데, 특히 선거의 투표용지는 1인당 7장이나 되는 많은 수량의 인쇄가 가능한 인쇄소 선정, 선거인 수를 고려한 인쇄 매수 결정, 인쇄 상황 관리 감독, 인쇄 상태 점검을 위한 전체 투표용지 검수 과정 등 많은 절차를 거칩니다. 사전투표는 선거일 투표보다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전투표소 장소를 선정하고 사전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 사무원 위촉은 물론이고, 명부 단말기, 본인 확인기, 투표용지 발급기 등 사전투표 운용장비 사용을 위한 준비도 해야 합니다. 사전투표 운용장비를 차질 없이 운용하기 위해서 사전투표관리관과 사무원 등의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수차례에 걸친 모의시험도 진행합니다. 이외에도 투표관리 과정에서 투표사무 관계자가 동명이인에게 투표용지를 차고에 교부하거나 선거인에게 투표용지 2장을 교부하는 등 부주의에 의한 실수로 유권자의 참정권이 박탈당하거나 부정선거 주장의 빌미가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사전투표 사무 관계자의 어려움은 더 많습니다. 사전투표는 명부 단말기, 투표용지 발급기 등 전상 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통신 장애, 장비 오류 등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담당자의 발빠른 대처 능력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사전투표율 상승으로 선거인이 집중되면서 사전투표 사무 관계자들의 휴식 시간이 부족하고 이틀 연속 근무로 인한 피로도도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유지 또는 해제 경우에 모두 대비한 투표관리 대책을 마련했으며, 사례금을 현실화하고 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등 투표관리 인력 처우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권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대선 투표소를 변경 없이 사용 요청하고 선거 장비를 전수 점검하여 지역 선관위 간 수량을 재조정하는 등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는 국가지대사라고 합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노력에 더해 사회 각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12일과 13일에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았습니다. 후보자 등록 신청을 마친 후보자는 19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18일까지는 예비 후보자의 허용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8회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선거구가 7곳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2022년 2월 1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구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는 대구 수성구 을, 인천 계양구 을, 경기 성남시 분당구 갑, 강원 원주시 갑, 충남 보령시 서천군, 경남 창원시 의창구, 제주 제주시 을 등 7곳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5월 11일부터 6월 10일까지 제9회 대한민국 선거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의미와 중요성을 되새기고 아름다운 선거의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제9회 대한민국 선거사진 공모전은 일반 부문과 언론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는데 일반 부문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언론 부문은 한국기자협회 언론사 현역 사진 기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모전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6월 10일까지 선거사진 공모전 홈페이지에 접수하면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투표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시티투어버스와 부산 시내버스, BRT 승강장에 선거 정보를 랩핑해 홍보합니다. 부산 주요 관광지를 운행하는 시티투어버스에는 사전투표일과 선거일 정보가 버스의 옆면과 뒷면에 랩핑되며 BRT 승강장에는 1인 7표 투표용지 교부 방법과 정책 선거 등의 내용을 부착합니다. 울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울산해양경찰서와 협업해 해상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대형 경비함정에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바다로, 투표와 함께 더 나은 내일로라는 문구를 담은 현수막을 게시해 운영하고 이를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라는 광고 영상으로 제작해 방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논산에서 장제를 배우고 있는 이채은입니다. 장제는 이제 말의 굽에 편자를 갈아 신겨주거나 굽을 이제 다듬어 주는 건데 포괄적으로 이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소나 이제 발굽이 달린 모든 동물들을 또 같이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도 신발을 신잖아요. 저희가 이제 원시 시대에는 신발 안 신고 평발로 걸어 대지만 산업의 발달에 따라서 콘크리트가 깔리면서 이제 사람도 신발을 신게 되었잖아요. 말들도 이제 사람이 만들어 놓은 마장과 길을 다니기 때문에 말들 또한 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신발을 신겨줘요. 그래서 편자를 신기는 거예요.
응, 위험해요. 저 이거 머리 땜빵 났어요. 보여드릴까요? 아니, 제가 말 뒤에를 하고 있었는데 말이 절 찬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날아가면서 승마장에 되게 부속품들이 많잖아요. 거기 뾰족한 거에 머리가 찢긴 것 같아요. 근데 탈모는 안 생긴대요. 그게 다행인 것 같아요. 보람이가 많죠. 가끔 진짜 완전 아기 때 저희가 하는 애들은 완전 난리치거든요. 적응 안 돼가지고. 근데 이제 걔가 막 한 살 먹고 얌전히 잘 받는 모습을 보면은 아, 세월이 벌써 이렇게 흘렀구나. 거기서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2022년에는) 제 차를 끌고 사장님한테서 독립을 해서 장지를 다니고 싶습니다. 제가 어리고 그러다 보니까 마주분들은 또 말을 아끼시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사장님이 와야지 마음이 편하셔서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같이 다닙니다. 저도 이제 경력이 쌓이면은 제 차를 끌고 다니는 멋있는 장지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6월 1일 날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우리 모두 투표하러 갑시다. 파이팅! 오늘 한국선거방송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